은행 일은 왜 이렇게 어렵냐?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박서윤 팀장입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은행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 이웃 어르신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서윤 씨, 내가 늘 쓰던 통장에서 왜 갑자기 수수료가 빠져나가? 확인해 보니 창구 업무가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매달 몇천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죠. 이건 단순히 돈 몇천 원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 고객 중 70%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지점은 줄고 ATM은 사라지고 예금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꼭 눌러주셔야 제가 이런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지실 수 있죠? 사실 저도 은행 일을 하면서 수많은 제도 변화를 봤지만 이번만큼은 속도가 다르고 파급력이 큽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농협과 새마을금고 고객의 70%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숫자만 들으면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 고향 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갑자기 농협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용을 보니 서비스 전환 안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일부 업무는 창구가 아니라 모바일 전용으로 바뀌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안내였어요. 친구 어머니는 평생 통장과 도장을 쓰셨던 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거냐며 걱정이 태산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문자나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제부터 서비스는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문구 말이에요. 만약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매달 몇천 원, 몇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하면 계좌를 아예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냥 모른 채 흘려보내는 사람, 과연 결과가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혜택을 지킬 수 있지만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몇백만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뒤늦게 허둥지둥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해야겠죠. 다음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행 창구 가보셨나요? 예전엔 직원이 다 처리해줬죠. 요즘은 앱으로 하셔야 해요 합니다. 모르는 분들께는 참 당황스럽죠. 농협도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때문이죠.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전환이 기본이 되고 창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 못 쓰는데 어쩌지?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계좌이체 하나 하려고 자녀 불러야 하고 잔액 확인도 어렵다고 하소연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것. 창구는 줄고 앱이나 기계가 늘어나요. 통장 정리도 자동화 기기에만 가능하고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이체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인데 창구 이용 시엔 몇 배를 내죠.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불편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이유로 이런 변화를 추진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변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배우거나 은행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작은 업무에도 매번 수수료를 내거나 먼 길을 다녀야 하는 일이 생겨요.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같지만 사실은 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큰 변화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점이 통폐합되는 더 심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동네 농협 지점 줄어든 거 느끼신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지점을 합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가 심각해요. 왜 자꾸 문을 닫을까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성 때문입니다. 지점을 유지하려면 직원 월급에 건물 임대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손님은 줄고 모바일은 늘어나니 은행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요.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농협이 전국 40여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제 고향 시골에 계신 70대 김씨 할머니도 40년 쓰던 지점이 닫혔어요. 가까운 지점까지 차로 20분 거리인데 할머니는 운전 못하시고 버스도 드물죠. 결국 아드님이 매번 모시고 다닙니다. 예전엔 걸어서 5분이면 됐는데 말이죠. 은행 문 닫아도 인터넷 쓰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현금을 뽑아야 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예금 상품 문의도 직접 듣고 싶으시죠? 창구가 줄어들면 이런 기본 생활이 모두 불편해지는 게 현실인 겁니다. ATM도 예외가 아니에요. 점점 줄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밤 10시 이후 이용이 막히기도 하고 기본 서비스도 수수료를 받기도 해요. 결국 지점 축소와 ATM 축소가 함께 밀려오면 어르신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주 가는 지점 상황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운영 시간이 줄면 통폐합 신호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은행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얘기가 다릅니다. 최소 잔액을 채워야만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이자를 못 받거나 오히려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갑니다. 통장에 돈 넣어놨는데 왜 줄었지?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바로 그 이유죠. 또 이체 수수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은 은행끼리는 무료가 많았는데 이제는 창구나 전화로 하면 몇 배를 내야 하는 상황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앱 대신 창구를 찾다 보니 더 많은 돈을 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면 계좌라는 이름으로 관리비까지 붙는 경우가 있죠. 비상금 통장처럼 안 쓰던 계좌가 오히려 원금이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상품 구조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엔 1년짜리 정기예금 단순했는데 요즘은 첫 6개월 2.5%, 그 다음 6개월은 조건 충족 시 최대 3.5%, 이런 식이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자동이체 3건 이상, 모바일 뱅킹 월 5회, 카드 사용 30만 원, 어르신들께는 맞추기 쉽지 않은 규칙들. 결국 조건을 놓치면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적 압박을 받는 직원들이 보험이나 펀드 같은 복잡한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원금 보장이라지만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나한테 꼭 맞는 상품일까 의심하며 꼭 가족과 상의하거나 비교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금리, 수수료, 상품이 동시에 복잡해지는 게 세 번째 큰 변화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상황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말씀드릴게요. 농협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죠. 우리 동네 금고는 늘 그대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운 금고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가입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은 연세가 많아지니 기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되거나 문을 닫는 금고들도 생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내가 쓰던 금고가 없어지면 어떨까?
예금은 안전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보장해주니 원금이 날아가진 않죠. 더 반가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바뀌었다는 점, 기존 5천만 원에서 무려 1억 원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24년 만의 변화죠.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8천만 원 넣었다면 예전엔 5천만 원만 지켜줬지만 지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심되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금고가 문을 닫게 되면 일시적으로 계좌가 정지돼 자동이체, 급여 입금 같은 걸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자주 바뀌거나 서비스가 줄어든다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문의하고 상황을 확인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 해도 생활에 불편은 남으니 주거래 은행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도 방법.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3가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이죠. 사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대로 농협이나 금고를 이용하는 것. 받는 혜택이 크거나 옮기기 번거롭다면 계속 쓰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수수료 정책을 살피고 디지털 서비스도 조금씩 익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핵심이죠. 둘째는 아예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집이나 직장 근처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면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ATM도 많고 디지털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생활 속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단 농협조합원 배당이나 금고 회원 혜택처럼 다른 은행에서 못 받는 혜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는 절충안입니다. 필요한 계좌만 남기고 자주 쓰는 생활 계좌는 시중은행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농협엔 최소 예금만 두고 혜택은 유지, 생활비 지출은 다른 은행 계좌로 운영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혜택도 챙기고 편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옮길 땐 반드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연배당 10만 원을 받는데 새로운 은행에서 매달 5천 원 수수료를 낸다면 손해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자동이체 변경입니다. 전기요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까지 모두 다시 등록해야 하니 빠뜨리면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옮기실 땐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하세요. 이렇게 3가지 선택지 중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 점검, 통장 정리, 이체, 문자 알림 비용까지 한 달에 얼마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둘째, 예금과 적금 조건을 다시 살펴보세요. 자동이체 조건이나 우대금리 요건 놓치면 받을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계좌와 카드는 정리하세요. 휴면 관리비나 연회비가 쌓여 원금이 줄기도 합니다. 넷째,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조합원 배당, 금고 회원 혜택이 계속 유지될지 조건이 바뀌진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이용 중인 지점 상황을 살펴보세요.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운영 시간이 줄면 지점 통폐합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디지털 서비스 학습입니다. 어렵더라도 인터넷 뱅킹 기본만 익혀두면 앞으로 큰 불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우거나 은행 교육 프로그램 활용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물어보고 이해한 뒤에 상품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